안녕하세요. 닥터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연결핍장애 완치훈련입니다. 자연결핍장애,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지 않나요? 예를 들면은 비타민 결핍, 인슐린 결핍, 이런 건 들어보셨죠? 근데 자연이 결핍이라니요? 네, 자연이 진짜 결핍입니다. 영어로는요, Nature Deficit Disorder. 말 그대로입니다. 자연 결핍 장애. 누가 대상이 되겠어요? 자연을 접하는 게 굉장히 줄어든 도시인들의 문제입니다. 네, 농촌이나 어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로 산에 살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없죠. 네, 도시에서도 주로 실내 환경에만 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연 결핍 장애가 걸리게 됩니다. 자연 결핍 장애는 어떤 증상을 일으킬까요? 모든 사람이 모든 증상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요. 또 지금 말씀드리는 증상들이 자연 결핍 장애가 모든 원인은 아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자연 결핍 장애에서 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그 첫 번째는 생각 과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뇌로 하는 것, 특히 뇌 중에서 되뇌게 하는 게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 도시 생활과 실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생각 과다가 되죠.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위축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느낌, 감정, 욕구, 이 느낌이 위축이 되고요. 느낌과 붙어 있는 몸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몸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 첫 번째가 생각 과다입니다. 두 번째는요, 비숙면입니다. 비숙면이라는 것은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자주 깨고, 이게 비숙면이거든요. 실제로 뇌파 검사를 해보면은요, 낮에 밤에 보이는 뇌파가 보여요. 그리고 밤에 낮에 보이는 뇌파가 보이죠. 이게 막 이렇게 혼돈되어 있는 상태죠. 낮과 밤이. 이게 또 자연 결핍 장애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마음의 증상이 생겨요. 마음의 증상이라는 게 불안, 우울, 강박,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는 공황, 이런 등등의 마음의 증상이 생기죠. 네 번째는요, 통증과 기능장애가 증가합니다. 통증, 기능장애는요,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많이 아프죠. 고통이 큽니다. 예를 들면은 통증, 머리 아프다, 뒷목이 아프다, 배가 아프다. 기능장애는 뭐겠어요? 소화가 안 된다, 호흡이 곤란하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 잠이 안 온다, 저항력이 떨어졌다, 피로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장애입니다. 이런 건 검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장애가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다섯 번째가 스트레스 대응력 약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몸과 마음과 삶에 여러 가지로 부담이 옵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연 환경에 충분히 접했던 사람들은 이 대응력이 커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죠. 그런데 자연 결핍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 대응력이 약해서 조금만 뭐가 와도 크게 반응이 되거나 증세를 일으키거나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병이 생기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대응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거든요. 네, 여섯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비만입니다. 자연 결핍 장애하고 비만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관계가 있습니다. 네, 자연 결핍 장애에 있는 사람들이 비만에 걸리기가 더 쉬운 거죠. 이게 이제 공통적인 상황이고요. 아이들은요, 더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성인에 비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 거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근시입니다. 근시. 네, 그래서 에스키모가 이제 알래스카에 사는 에스키모들 보면은 시력이 굉장히 높다 그러잖아요. 네, 그 시력이 높은 이유가 그 사람들은 도시가 없어요. 전부 다 얼음집 속에서 살고죠. 대부분은 그냥 벌판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연과 함께 살거든요. 네, 반면에 요새 아이들은 어때요? 거의 다 실내에서 키워집니다. 도시에서, 그것도 실내에서. 이 실내에서 키워지는 게, 실내에서 키우면 어떻게 돼요? 가까운 것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멀리 보면 볼수록 내가 시력이 좋아지는 데 반해서 가까이 보면 볼수록 시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은요, 옛날에는 저도 안경 쓰고 있습니다만은 안경 쓴 아이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저가 자랄 때만 해도 안경을 쓴 아이들이 한 반도 안 됐어요. 근데 요즘은 100이면 100 전부 다 안경 쓰잖아요. 그 이유가 거의 다가 자연 환경에 접하지 않고 실내 환경에서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가요. 이런 병 들어보셨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뭐 말이 복잡하죠? 줄여서 영어로 ADHD라고 합니다. 이것이 늘어난 이유도 자연 결핍 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학업이 저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밖에서 많이 뛰어노는 애들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공부만 하는 애들하고 차이를 보면 공부한 애들이 더 학업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크게 보면은요,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더 학업을 더 잘 수행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의력입니다. 창의력도요, 네, 실내 환경에 있는 아이들하고 그렇지 않은 자연과 접한 아이들 비교해 보면은 자연을 접한 아이들이 훨씬 더 창의력이 좋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연을 접하지 못하게 됐을까요? 뭐 어느 정도냐면요,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잖아요. 일주일 살아가는데 자연을 접하는 시간이 10%가 안 됩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그렇거든요. 네, 자연을 접하는 시간이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가장 큰 이유가 TV, PC,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많은 시간을 갖다가, 일주일 따져도 많은 시간을 갖다가 TV를 보거나 PC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TV, PC는 어차피 실내잖아요. 그리고 일부 노트북이나 뭐 스마트폰은 실내도 있지만은 다 거의 다가 실내에서 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누구나가 TV, PC, 스마트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요, 도시화입니다. 도시화. 네. 우리나라는 아마 90% 이상의 인구가 도시에 삽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50%가 넘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는 과반수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도 과반수 이상이 다 도시에서만 산다는 거죠. 자연을 접하고 사는 사람들이 뭐 굉장히 적습니다. 세 번째는요, 도시에서 사는 게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다 실내에서 삽니다. 도시에서도 실내에서 살아요. 예를 들면요,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을 하세요? 네, 이동조차도 이제 하늘을 안 봅니다. 지하철 하늘 안 보잖아요. 버스 이것도 실내입니다. 뭐 비행기 이것도 실내죠. 여객선 이것도 다 실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실내 환경에서 산다는 거죠. 실내에서는 활동이 굉장히 증가가 됐어요. 네, 지금은 뭐 일도 실내에서 하죠. 뭐 집안일은 얘기할 것도 없이 실내에서 하죠. 보통 우리가 하는 활동의 대부분을 과거에는 이제 밖에서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전부 다 실내에서 하는 거죠. 심지어는요, 밖에서 해야 적절한 것들조차도 실내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 이게 밖에서 해야 적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새는 전부 다 실내에서 기계 갖다 놓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활동의 실내화가 더더욱 더 촉진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연환경과 도시 또는 실내 환경이 다릅니다. 하나를 비교해 볼까요? 실내 환경에서는 어떻습니까? 빛이 인공 조명입니다. 네, 반면에 자연환경에서는 그것이 햇빛이 되죠. 아니면 밤에는 달빛이 됩니다. 두 번째, 실내 환경에서는 항상 같은 온도입니다. 같은 온도, 거의 같은 습도죠. 되도록 그걸 맞추려고 해요. 자연환경에서는 변화무쌍합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지요. 또 바람을 보면은요, 실내 환경에서는 뭐 에어컨 바람 아니면은 선풍기 바람이 되죠. 반면에 자연환경에서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산들바람? 그냥 자연 그 자체의 바람이죠. 네, 산들바람 또 뭐 세게 불어오는 바람, 하여튼 자연의 바람입니다. 공기는 어떨까요? 네, 공기를 우리가 이제 뭐 실내 환경에서 공기를 좋게 하려고 뭐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다 동원을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 농도가 낮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고요. 그리고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뭔가 오염이 돼 있어요. 뭐 실내에서 나오는 무슨 화학물질, 뭐 세균, 바이러스 등이 오염돼 있죠. 반면에요, 자연의 공기는 어떻습니까? 우선 산소가 충분합니다. 두 번째, 오염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신선한 공기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자연 환경입니다. 자연 결핍이 되는 마지막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실내 생활을 하는 것, 즉 실내화의 편리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내에 있으면 모든 게 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하니까 밖에 나가는 것, 즉 자연 환경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편을 더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실내로 가게 되죠. 이게 계속 악순환하면서 점점 사람들은 실내에 살게 되는 거죠.
자연결핍장애 그 원인을 아셨죠? 자, 이제 완치훈련 해볼까요? 우선 목표부터 정하셔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자연을 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제가 아까 10%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완치훈련의 목표는 그 자연환경 접하는 것을 20%까지 올리기입니다. 네, 20%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주일은 7일, 그리고 하루는 24시간이니까요. 10% 미만의 시간을 자연환경에 접한다는 것은, 전체가 168시간이니까 한 17시간,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해봐야 17시간도 자연을 접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35시간 이상으로 올리라는 거거든요. 35시간 이상으로 올려라. 이게 이제 완치훈련의 목표가 됩니다. 네,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냥 쉽게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그렇다고 늘 바깥에 뭐 직업을 바꿔라 이런 게 아니고요. 도시 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햇빛 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햇빛을 싫어해요. 햇빛의 자외선이 뭐 피부도 늙게 하고 뭐 피부암도 일으키고 뭐 등등, 또는 자외선이 뭐 눈도 백내장을 일으키고 뭐 이런 이유 등을 해서 햇빛을 싫어하는데요.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걱정하신다면은 아침빛하고요, 아침해하고 석양을 보면 됩니다. 이 두 때가, 그럼 아침에라 그러면 해가 떠서 뭐 7시부터 한 9시나 10시, 저녁 때는 한 4시부터 6시, 네, 물론 이제 해가 짧을 때는 좀 조정이 되겠지만요. 아침에 하고 석양을 보면은요, 이때가 제일 자외선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적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침해를 보고 석양을 보는 것의 차이가요,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굉장합니다. 햇빛을 보잖아요. 네, 햇빛을 보면은요, 이게 우리 그 감정에,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요, 그 봤을 때가 나를 일깨웁니다. 네, 그래서 신나게 하거든요. 반면에 실내 조명, 그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하면은요, 그때는 반짝반짝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나를 깨워줘요. 아까 이 자연 결핍 장애의 한 증세 중에 하나가 비숙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깼는데도 깨어진 것 같지가 않아요. 졸리단 말이죠. 그거를 햇빛을 보면은요, 이게 반짝 깨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햇빛 봐라,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드리죠. 또 햇빛 보는 거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은 이제 모자란 영양소가 없는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 D하고 칼슘이죠. 네, 비타민 D를 햇빛이 합성을 해줍니다. 먹지 않아도요. 특별히 따로 보충하지 않아도 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해 주거든요. 이게 햇빛에 정말 햇빛이 우리한테 주는 큰 혜택입니다. 첫 번째 햇빛 보기고요. 두 번째가 지하보다 지상으로 다니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저도 이제 종종 이용하는데 지하철이 편리하긴 하죠. 그리고 버스같이 흔들리질 않아서 더 선호되는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빠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시는데요. 지하철을 이용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버스도 좀 갈아타 보시고, 일부러 좀 한 정거장 정도는 걷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상으로 다녀보라는 거죠. 네, 지하에만 있지 말고요. 상가도 지하 상가가 많잖아요. 네, 이런 데도 가신다면은 짧게, 가급적이면은 요새 재래시장 같은 데는 그래도 하늘이 보입니다. 네, 재래시장이 사실은 백화점이 편하죠. 또는 대형 마트가 편하긴 해요. 근데 전부 다 실내잖아요. 이왕이면은 그 실외가 내 몸에는 더 좋다는 거거든요. 편리한 건 물론 실내가 좋지만은 실외가, 재래시장이 오히려 실외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상으로 다녀보기. 세 번째는 공원에 가기입니다. 공원은 그래도 뭐 다 빈틈없이 건물이고 뭐 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원이 곳곳에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요. 공원에 가보기. 정 없으면은 아이들 놀이터 가보기. 그리고 많은 데 보면요, 동네 뒷산에 있습니다. 조그만 산들이 있거든요. 동네 뒷산 가보기. 이것만 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여유가 있으시면요, 이제 주말에는 정말로 야외로 가세요. 겨울에는 스키 타러 가고, 여름에는 수영장이나 해수욕 가고, 또 아니면은 등산하고,
그리고 산림욕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새는 농장을 이렇게 개방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원에도 가보고 이렇게 이제 일부러 자연을 접하는 거죠. 또 주말 농장, 주말 외에 자기가 직접 기르는 거 있잖아요. 주말 농장. 그런 거 하시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연을 접하는 시간을 늘리시라는 거죠. 이렇게 실외로 나가는데도요, 불구하고 스마트폰 갖고 가서 거기서 스마트폰 하세요. 네. 이러면은 참 반감이 됩니다. 자연에 노출되는 게 반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실내에서는 전부 다 실내하고 집에서나 직장에서 전부 다 스마트폰 할 테니까요. 바깥에 나갈 때는 스마트폰 하지 마세요. 네. 네. 온전히 자연을 느끼시고 그걸 즐기시라는 거죠. 주말에 많이들 뭐 하세요? 주말에 전부 다 집에서 TV 보고 PC하고 스마트폰 보잖아요. 네. 그것을 자연을 접하는데 써보세요. 자연 결핍장애 완치훈련. 네, 완치훈련은 사실은 다 산결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연 결핍장애는요, 이게 산결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평생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1, 2주만 해보세요. 벌써 자연이 나한테 주는 내 몸과 마음과 삶에 미치는 그 힘을 갖다가 바로 느끼시게 됩니다.